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오르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678개, 코스닥 시장에서 935개, 양시장 합쳐서 하락 종목 수는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죠.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펼치고 있고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강세입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도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이닉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지난번에 바닥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꽤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가장 핵심 섹터는 화학과 정유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간밤에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화학과 정유 섹터들을 좀 자극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 등 다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정유 화학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도 같이 따라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제일모직은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거의 다 대부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소폭 약세를 보이는 섹터가 어제 강했던 식음료 섹터하고 화장품 섹터 소폭 힘이 좀 떨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원랜드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최근에 대북 관련해서 올랐던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약세고요. 오늘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오늘의 거래소 시장의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음식료와 화장품, 쇼핑 관련주들이 소폭 약세, 자동차, 쇼핑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는 대부분의 섹터가 화학, 정유, 건설 섹터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르고 있는 종목부터 그러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정유화학 섹터 유가가 간밤에 10% 넘는 폭등세가 나오면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이게 또 파생돼서 이 조선주들 또 건설주들도 오늘 또 강한 그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영향받는 그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지수 관련 섹터들이죠. 대부분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보신다라면 개인과 외국인 소폭 매수하고요.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들 장 초반에 워낙 강했었던 탓에 지금 음봉 발생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일단은 저항대 60일선 앞에 두고서 오늘 음봉이 좀 나온 상태고요. 오늘의 고점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갭 상승한 만큼 갭을 메우는 구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SK이노베이션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SK이노베이션도 바닥 잡고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저항대 딱 10만 5천 원 부근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한 9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가 다시 포인트로 본다라면 재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 중요한 건설사 정도 하나 보면 GS건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단 가능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은 정유화학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 60일선 부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S건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5천 원 정도가 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발로 출발했지만 대림산업의 힘이 훨씬 좋습니다. 대림산업 건설과 화학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림산업은 한 7만 2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 이어질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은 좀 탄력이 좀 더디게 붙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차분히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서서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쪽에 좀 무게를 좀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제일모직입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의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섬유의복업종의 강세가 또 가장 두드러진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어느 정도까지 위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일모직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앞두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9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순까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되겠죠. 중순에 다시 또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재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일단 좀 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부터 급락이 시작된 거라서 이 가격대까지는 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좀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줄일 수 있겠지만 합병 시나리오까지 계속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15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종목이죠.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세 힘차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가 넘는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뭐 발동이 제대로 걸린 건가요? 눌리고 눌렸던 종목이었었죠. 급락 이후에 지금 급반등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를 한 48,000원 전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38,000원 전후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 조정 시에도 한 35,000원을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면 그때를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예상과 다르게 3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최대 매물이 좀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가 4만 원이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하는 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좋은 장에서 좀 많이 올랐어서 그렇죠. 지금 자동차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한 1%대, 기아차의 낙폭이 크네요. 지금 3%가 넘는 마이너스고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앉으면서 장대 음봉을 좀 내고 있는데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환율이 빠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화학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현대차와 기아차들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개별 소비세 인하의 효과는 과거의 예로 봤을 때 자동차들의 분명히 소비를 좀 촉진시켰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하고 현대차 오히려 조정이 오면 조정을 한번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아차 가격으로는 한 46,000원 정도에서 45,000원대 사이 혹시 내려온다라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역시 한 14만 원 선 정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보죠. 오늘 화장품주들 상승세에 이어나가는 그 종목군들이 많지만 어제보다는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요. LG생활건강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2% 넘게 하락권.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도 썩 좋지는 않고요. 지금 코스맥스 BTI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주 중에서도 좀 약세를 보이는 그 종목군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수 관련 섹터라서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어제 많이 올라왔죠. 가구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개별 서비스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국과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쪽으로 종목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당연히 좀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이 약간 그런 모습을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이 보여주고 오히려 한국콜마, 코스원, 제이닉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상승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개별적인 종목들 쪽으로 좀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좀 인정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LG생활건강도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려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라면은 약 80만 원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추세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좀 살펴보죠. 지금 주가가 지금 이틀째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장에서 못 오르고 있어요. 좀 소외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와 같이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의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찍은 16만 3천 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며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글로비스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여지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가 반전할 때를 현대 글로비스는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료 쪽이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섰는데 오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뚜기가 지금 5%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빙그레도 한 2%에 육박하는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그런 차익 실현, 숨고르기 이 정도를 좀 보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빠질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뚜기는 지금 한 103만 원 정도의 지금 지지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일단 더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식자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오뚜기도 오뚜기지만 현대 그린푸드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23,000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추세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섹터들을 식자재 쪽에서는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롯데칠성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